신태용의 매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U23 인도네시아 축구팀의 대반전은 신태용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명 신태용 매직이라고 불리우는데 4강전 우즈베키스탄을 만나서도 밀리지 않고 판을 뒤흔들었습니다. 팽팽했던 경기가 거친 플레이를 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스타일에 말리면서 0대2로 패배하였습니다. 최약체 인도네시아의 도전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에 기회가 남아있는 3, 4위전에서 반전을 만들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U23 아시안컵에서 기적을 만들고 있는 신태용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의 선전으로 인도네시아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모든 축구팬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까지 거리로 뛰쳐나와 잠 못 드는 밤을 이루고 있으며 경기가 끝난 후 신태용 감독의 발언으로 눈물을 지으면서 재계약을 바라고 있습니다. U23 아시안컵에서 4강전의 상대인 우즈베키스탄은 월등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거친 스타일의 축구를 하는 팀으로 인도네시아와 치열하게 경기를 했습니다. 신태용 감독도 아직 만족하지 못했으며 비록 우리 팀이 열세라고 판단되지만 언제든 기적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축구공은 둥글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전반까지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운까지 따라줬지만 우즈베키스탄은 강했습니다. 한 수위의 상대인 우즈베키스탄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거친 플레이를 펼치면서 2대0으로는 거뒀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3, 4위전으로 이라크를 상대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대회는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 여부를 겸하기 때문에 3, 4위전에서 승리를 하면 올림픽 직행 티켓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다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예선 4위와 대륙 간 플레이오프가 있기에 한 번의 기회가 더 부여됩니다. 신태용 감독은 선수들은 열심히 뛰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 긴장을 많이 했는지 평소 같은 플레이를 하지 못하면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면 우즈베키스탄이 잘했다. 우즈베키스탄은 강했고 경기를 승리한 것을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직 인도네시아에는 두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3, 4위전 이라크를 상대해야 하며 기니와의 대륙 간 플레이오프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인도네시아로는 기적이며 후회 없는 경기를 남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태용 감독은 내 자신과 선수들을 믿는다. 우리는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선수들도 정신무장이 되었다면서 앞으로 중요한 경기가 있는 만큼 푹 쉬고 그 경기에 집중할 계획이라면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예전의 약팀의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56년 멜버른 대회 이후 68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 중이며 조별리그 통과도 확률적으로 매우 낮았던 팀이었는데 강호 호주와 요르단을 연달아 꺾는 파란을 일으키고 8강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인 한국까지 잡으면서 4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신태용호의 3위 결정전은 이라크와 5월 3일 오전 0시 30분의 4강전과 같은 장소에서 킥오프를 합니다. 이번 경기는 인도네시아의 거의 모든 국민들이 생중계로 시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쉬운 패배에도 축구 팬들은 거리로 나와 신태용 감독과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고 있으며 특히 자카르타 투데이에서는 신태용 감독이 끝까지 지키는 축구를 하지 않고 자신들보다 몇 수의 팀을 상대로 맞불을 놓으면서 공격적인 축구로 팬들을 즐겁게 하였다면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신태용 감독과 재계약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는 신태용 감독과 재계약의 의지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약을 위한 조건이 이번 U23 아시안컵에서의 8강 진출을 조건으로 내걸었을 정도로 가능성 없는 조건으로 재계약이 없을 것임을 돌려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4강이라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만들었기에 축구협회와 신태용 감독은 반대 상황에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2019년 초에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신태용 감독의 계약 기간은 2024년 6월까지이기에 이번 대회가 마지막입니다. 아직 인도네시아는 최소의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인도네시아의 축구는 끝난 것이 아니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계약에 관해서 신태용 감독은 말을 아꼈지만 이제는 신태용 감독이 갑의 입장이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현재 거의 외통수에 걸려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신태용 매직으로 인하여 신태용은 인도네시아의 영웅이 되었기에 인도네시아 축구는 물론 국민들 모두가 신태용 감독의 재계약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구두협의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의 신뢰성이 없음에 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이벌 국가인 베트남에서 박항서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베트남 축구의 몰락을 알고 있기에 더욱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각종 비용을 깎고자 하는 언론 플레이일지 있지만 현재는
신태용 감독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 축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변화를 줬으며 그러한 결과가 이제서야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자체가 감독이 아닌 선수단의 능력이라고 판단한다면 신태용 감독의 재계약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재계약과 별개로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축구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에 남아서 더 이상 현재의 결과 이상을 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 전까지 고자세로 일관했던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를 비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면 좋지 않은 관계로 재계약을 하면 꼭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러한 위험한 동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시 말하면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경기에서 신태용 감독이 어떠한 전술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기대가 되지만 여러 문제에 대하여 곰곰이 잘 생각하고 처리하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의 결과로 인해 다른 국가들도 러브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의 거치는 천천히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해도 될 것입니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성공기에는 약간의 편법도 있었는데요. 일단 인도네시아 현지 선수들은 왜소했기에 피지컬 면에서 상대 선수들에게 쉽게 밀리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유럽에서 활동 중인 인도네시아 이중 국적자의 귀화입니다. 일단 중국과 카타르 그리고 브라질과 같은 연고가 없는 선수를 돈을 주고 귀화시키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기에 유럽에서 활동하는 인도네시아 이중 국적자를 찾아 나섰는데요. 피파 규정에 따르면 만 21세가 되기 전 국가대표팀 경기를 3경기 이상 뛰지 않고 최소 3년 동안 해당 국가에서 국가대표팀을 뛰지 않은 경우 국적을 바꿔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네덜란드에서 식민 지배를 받던 인도네시아계 혈통을 가지고 있던 유럽의 선수들을 찾아 설득하고 희망을 심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인도네시아는 다른 팀으로 거듭났는데요. 지난 아시안컵에서 역사상 최초로 16강에 진출한 데 이어 이제는 10년 이상 인도네시아 축구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이 4강 진출에 성공을 하여 경험적인 면이나 세계 축구의 전략까지 습득하면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영웅으로 떠오른 신태용 감독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거취에 대하여 관심이 쏠립니다. 여러분들은 신태용 감독의 올바른 결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으니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많이 남겨주세요. 항상 좋은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